지난 3부에 걸쳐 우리나라 결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간편결제 QR코드 중개 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핀테크 포럼의 마지막 시간으로 4차 산업시대를 이끌 블록체인, 클라우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결제 방식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전통적인 금융결제 환경의 틀을 넘어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내에서 움직여야 글로벌 결제 시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제를 위해 블록체인 기업 미디움의 조영준 이사님께서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블록체인 기술은 최초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4차 산업이라는 기술 개념, 그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처음 이제 대중들에게 각광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블록체인은 여러 이렇게 수식어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신뢰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오늘 주제가 이제 핀테크이기 때문에 핀테크에서도 어떤 신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핀테크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기존의 금융 서비스들보다 혁신적인 모델들이 많이 시도되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그 결제에 참여하고 결제를 편안하게 해주는 시스템과 서비스들에서 기존에 유지했었던 신뢰를 계속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었던 여러 정보 시스템 중에서 가장 무결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저장한 데이터는 절대로 이미 수정, 삭제, 수정이 불가하거든요. 그런 기술적 특징을 잘 핀테크 서비스, 지불결제 서비스에 접목을 해서 기존의 신뢰를 계속 유지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은 다들 알고 그게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실제 결제 부분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전자 계약이나 그런 좀 단건, 소수 트랜잭션 양이 적은 게 아니라 엄청난 거래량이 처리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기술적 이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융기관도 많은 시도를 하고 이제 파일럿을 통해 뭐 POC 검증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이제 뭐 특정 결제 분야에서는 적용이 가능한데 또 금융기관 간 대량 거래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많은 거래를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충분한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 상용화되는 데 있어서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능 문제, 이제 성능에서는 이제 뭐 초당 처리 속도 그리고 이제 레이턴시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용화 단계에서 꼭 필요한 정도 수준의 기술 사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창업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와서 블록체인 전용 가속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썼을 때도 충분히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서 상용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도 이제 박대웅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계신 이런 QR코드 기반의 어떤 결제 시스템 그리고 혁신적인 이런 서비스에서 대규모 트래픽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대중 서비스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서비스를 이렇게 상용화 단계까지 당연히 서슴없이 쓸 수 있게끔 사업자들한테 기술을 제공할 수 있어야지 여러 다양한 시도들 그리고 서비스들이 워킹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만에서는 금융회사가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자산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결제를 이제 믿고 맡기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과 같은 주요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수탁 관리하는 커스터디 사업 진출을 알리면서 디지털 자산 또한 개인이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화폐 결제 시장은 어떤 형태로 안정성이 확보되고 또 자산이 보증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근데 뭐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게 결국에는 그 은행들이 원래 하고 있던 기본적인 스탁 업무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스갯소리로 그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리면은 최근에 비밀번호 2번 틀리면 한 3천억 정도를 날려버리는 상황이 나왔죠.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가 중개를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키에 대한 보관 이런 부분들은 은행이 그 정도만 보고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깊게 뭔가 이렇게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은행들이 뭔가 이제 블록체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스탁 서비스는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네. 스탁 서비스를 나아가서 뭔가 은행들이 참여해서 그 실제 요새 뭐 은행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업체들이 빅테크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가볍게 봤던 뭐 토스라든가 뭐 카카오뱅크들을 이제는 이제 뭐 대부분 은행들이 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구조죠. 그럼 이제 전통 은행들이 가장 그 지금 아까 블록체인과 어떤 접점을 찾는다 그러면은 결국 저는 또 디지털 화폐가 한 번 정도는 언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뭐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민간 사업자들은 늘 긍정적으로 판단하는데 저는 항상 이제 우리 그 결제원 팀장님께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 결제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어떠한 그 느낌으로 앞으로 이제 금융권하고 연계가 될지가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금융결제원도 이제 금융결제 연구소를 통해서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을 이제 금융결제나 지급결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행도 CBDC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처럼 네, 금융결제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뭐 비즈니스나 사업적으로 은행들과 함께 뭐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은 시범적인 수준에 불과하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은행들도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수탁 업무나 커스터디나 이런 사업들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는 뭐 적극적으로 진행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간 사업자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어떤 특정 세그먼트에서 저희가 이걸 한번 POC로 돌려보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한번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꼭 기관이 꼭 은행이 꼭 나서서 하지 않더라도 먼저 선도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냥 전 가정을 두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결제 수단에 쓰이는 거는 특히 간편 결제를 중개한다는 거는 뭐 간편 결제화된 결제 서비스는 그 원천적인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일 수도 있고 직불이나 선불카드일 수도 있고 또 향후에는 가상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상자산은 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처럼 이제 변동성이 큰 그런 가상자산은 직접적으로 결제 서비스에 사용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안정화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식으로 안정화되고 그런 것들이 좀 금융권 쪽에서 좀 공식적으로 적용이 된 이후에라면은 뭐 결제 중개 서비스의 하나의 수단으로 참여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랜 시간 여기 계신 분들과 대한민국 금융결제 환경을 날카롭게 시작하고 또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미래의 결제 시장을 이끌어갈 결제 서비스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네, 앞으로 미래의 시장을 이끌어갈 서비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듯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유니버셜입니다. 즉, 한국에서 쓰던 카카오페이를 중국에 가서도 그대로 쓸 수 있어야 하고 중국에서 쓰던 위챗 유저가 한국에 와서 저기 전라도 해남에서 위챗으로 결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전제 조건은 anyone,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리고 역시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anywhere, 어느 장소에서 그 장소가 고정형 매장이든 아니면 이동형 매장이든 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장이든 포스가 있는 매장이든 없는 매장이든 다 결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도 그렇게 나갈 거지만 각 페이사들에게 어떤 바람을 좀 비춰보자면 요새 슈퍼앱이라는 용어가 좀 많이 뜨고 있는데요. 슈퍼앱이라는 건 플랫폼의 시대는 지나고 어떤 한 앱에서 소비자,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다 제휴를 통해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위챗 유저가 한국에 놀러 왔는데 호텔에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치킨을 시켜 먹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유저가 뭐 배달의 민족을 깔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위챗 앱 내에서 바로 그냥 배달의 민족이 중국어로 번역돼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반대로 우리나라 유저가 중국에 갔는데 카카오페이 내에서 이제 이동을 하려면 택시를 불러야 되잖아요. 거기서 카카오 택시를 호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카카오페이 내에 중국의 유명한 그 택시 호출 서비스인 디디 추싱이 있다거나, 역시 중국에서 뭔가 시켜 먹고 싶다, 그런 어러머 같은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페이사들도 이런 가맹점의 제휴를 통한 어떤 슈퍼앱의 기능을 탑재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그 크로스보더죠.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신용카드 갈라파고스라는 경우고, 중국도 마찬가지인 게 신용카드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위챗이나 알리페이에 갈라파고스죠. 특히 뭐 김 대표도 아시다시피 저는 1년에 한 반 이상을 해외에서 일을 보고 출장을 다니다 보면은 제일 불편한 게 위챗페이 아니면 결제를 안 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현금도 안 된다, 아니면 뭐 크레딧 카드도 안 된다, 그런 경우죠. 그때 제가 갖고 있는 그 제가 한국에 쓰던 그 편하게 쓰던 앱으로 그대로 결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지금 이제 QR 중개 서비스가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좀 더 한 발 나아가면은 크로스 보더를 결제할 때 아까 이제 이사님께서 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은행들끼리 이루어지는 스위프트,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끼리 이제 코드를 주고받고 결제를 중간에 지급과 청산하기 위한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려요. 뭐 지급 결제를 하고 나서 실제 가맹점에서 돈을 받는 시간이 뭐 외환 정산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뭐 며칠씩, 뭐 10일씩 넘게 걸릴 수도 있고, 결제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라든가 은행에서도 그런 외환 또 어떤 부분을 결제를 해주기 위한 수수료까지 합친다 그러면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은행들이 좀 바뀌어줘야 된다 좀 봐요. 예.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뭔가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은행들은 늘 뭐 리스크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에 항상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좋은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검증, 검토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경우죠. 그래서 좀 더 은행들이 좀 더 과감하게 이제 더 이상 빅테크에 이제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스타트업들 또는 이런 블록체인, 좋은 블록체인 회사들하고 빠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POC로 한번 치고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첨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사업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떠올렸던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죠. 지금 앞서 박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신용카드 시장에서 역시 신용카드 초창기에는 각국이 각 신용카드사가 각 신용카드 발급해서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그런 일기 시대를 지난 다음에 비자 마스터라는 어떤 결제 네트워크 기업이 나와서 전 세계를 하나의 결제권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있는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미국에 가서도 물론 부분적이지만 결제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디지털 QR 기반의 간편 결제가 지금 일기 시대를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알지만 한국엔 카카오페이, 뭐 중국엔 위챗 알리페이, 뭐 여기 동남아에는 그래페이, 여러 페이사들이 각각 그 시장에 맞춰서 서비스를 발전시켜 왔죠. 이제는 2기 시대로 갈 시대이고, 그 2기 시대에 역시 신용카드 시장에서 비자 마스터가 했던 역할을 누군가는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카카오페이로 중국에서 결제하고 위챗으로 한국에서 결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모든 사업을 여기 계신 금융결제원 팀장님과 저희 두빛날의 티페이먼트 그리고 미디움과 같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비자 마스터 같은 간편결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꼭 탄생할 수 있게끔 노력해가는 그런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조금만 더 붙인다 그러면은 뭐 카카오페이하고 뭐 알리페이하고 이제 크로스보더 결제 방식을 지원합니다. 하는데 어떤 그런 당사자끼리 어떤 그런 지급 중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QR 중개 서비스는 그런 복잡한 어떤 개발 과정이라든가 또는 복잡한 어떤 절차 없이 중개 서비스에 가입만 함으로 인해서 가맹점 영업이라든가 또는 가맹점에서 청산, 지급과 청산, 그리고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까 저희 김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좀 더 큰 업체도 좋지만은 아까처럼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좀 세상에 좀 좋은 기술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 작은 기업들, 중소형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허들이 되게 낮은 어떤
그런 서비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앞으로 이제 동남아시아라든가 또는 동북아시아 또는 뭐 굉장히 좀 금융 생태계가 소외된 그런 국가에서는 지금 저희 기술이 이 중개 서비스가 어떤 2기에 비자 마스터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결제 네트워크 시장을 구축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정부나 아니면 금융기관 그리고 민간 결제 사업자들이 이제 각각의 방식으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노력들이 기본적으로 자산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는 새로운 QR 중개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편 결제 중개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중개 역할을 하지만 이 결제 시장에서 두빈나래 소프트나 티페이먼트 같은 이런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를 하고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제 사업자, 가맹점, 고객 등 이런 많은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때 이제 이런 지급결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결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디지털 결제 환경을 이끌어 나갈 간편 결제 QR코드 중개 서비스에 대해 오랜 시간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았는데요. 전통금융과 핀테크 기업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 결제 환경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은 가장 선진화된 금융 데이터와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TS가 K-팝으로 전 세계인의 환호를 받듯 앞으로 K-페이 또한 금융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전 세계 국가의 주목을 받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12회 대한금융신문 핀테크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